네,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 유념인 FP와 함께 시장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항공주입니다. 델타 에어라인스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비용 전가가 가능한 포지션으로 이동 중이다. 아, 비용 전가. 아, 비행기 탈려는 입장에서는 별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이제 확실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가이던스를 좀 많이 발표를 하는 상황이죠. 아, 이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특히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 조항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확실히 이제 항공산업 컨퍼런스에서 좀 가이던스를 좀 이제 제시를 했는데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이니까 2019년 그렇죠. 예. 대비했을 때 원래 처음에는 한 72% 정도 얘기했었는데 네. 78%까지 이제 한 6% 정도 올리는 좀 매출 가이던스를 좀 상향하는 좀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내용이네요. 보였죠. 예. 예. 사실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좀 매출액이 좀 좋지 않았는데 확실히 좀 3월에 좀 드라마틱하게 좀 오르면서 네. 이제 3월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완연하게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는 살짝 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네. 이제 2분기부터는 순이익 흑자가 전환 예상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캐파적인 부분에서도 네. 이제 연료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 아, 그렇죠. 항공료.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비용을 좀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유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유가를 살짝 이제 항공료로 전가를 하는. 여기에서 전가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화물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좋았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제 여객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수요가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제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화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객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좀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수혜주이긴 합니다만 예. 항공은 역시 유가가 관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해서 그런 네. 수요가 폭발하려고 결제를 하려고 갔는데 이상하네, 비싸네, 약간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지 네.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래도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아, 있다라는 그렇군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요. 예. 제가 볼 때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미 미국은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 예. 얼마큼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비용 정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그리고 이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얼마큼 그 캐파를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뭐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부터 이제 3월부터 네. 흑자가 달성이 되고 이제 4월부터 이제 4월, 5월, 6월 이제 2분기는 이미 이제 괜찮다는 흑자 얘기죠. 전환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는 좀 이제 좀 상승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노마스크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또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라는 것도 좀 많이 없어지게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이 있는데 어느 쪽 보십니까? 일단은 좀 이제 저는 큰 종목 안전하게. 대한항공이랑 좀 아시아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자재라든지 그렇죠. 유가 같은 경우가 좀 제가 볼 때는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풀린다 하더라도 이 올라간 물가를 사실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좀 계속 물가 상승 통상 그렇죠. 네, 예. 그런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큼 비용에 대한 컨트롤 재무제표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갔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가항공 LCC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그 코로나19 때 워낙 좀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주가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물 항공이라든지 이미 좀 어느 정도 재무제표가 좀 탄탄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좀 결합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항공사 중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탑을 좀 찍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여객 실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대한항공보다는 좀 못하지만 어쨌든 M&A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탄력은 이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좀 기관이라든지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어쨌든 인수되는 기업에 좀 더 그렇죠. 주가는 탄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수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 뭐 재료 소멸로 어쨌든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좀 큰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유가가 비싸지게 되면은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물건을 나르면서 좀 상쇄를 할 수 있지만 LCC 또 그렇지 않죠. 변동성이 좀 예상된다.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위산업 쪽입니다. 로키드 마틴,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등락을 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크라 전쟁으로 미국산 전략무기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 나니까 다들 군비 올리기에 급급하다. 좀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볼까요? 아, 참 이 러시아의 좀 스탠스 참 오리무중이죠. 저는 이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말하고 다 바로 뒤에서 뒤통수 치고. 그래서 이제 방산 업체들이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좀 맞아요. 반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캐나다로부터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캐나다로부터 뭐 이제 F-35 뭐 전폭기 관련돼서 지금 이제 좀 구매 협상 시작했다라는 좀 나왔습니다. 네. 캐나다 정부가 이제 네.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전폭기를 좀 사기 위한 좀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협상에 좀 단계에 들어서는 부분이라고 좀 됐기 때문에 무슨 구체적인 딜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뉴스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확실히 러시아의 좀 위협이라든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증강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을 준 셈이잖아요. 지금 모든 국가가 그렇죠. 근데 예. 좀 핵심 전력,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산과 뭐 스텔스기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증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좀 살겠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매출에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확실히 도화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팔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또 다시 팔아야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뭐 기존에 있던 게 팔리지 않게 되면 네, 네. 일단은 새로 그 무기를 개발하는 데서도 좀 비용도 그렇고 그렇죠. 좀 수주가 어떻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아야 되네. 재고가 쌓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좋은 뉴스라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미국만이 어떻게 보면 주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고객층이 해외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좀 유용한,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완전 호재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네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신제품을 사기도 하지만 기존에 좀 개발했던 무기들도 팔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존에 개발했던 거는 뭐 다시 거기를 업그레이드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용도 뭐 특별히 뭘 개발한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익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네,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빠른 선순환 구조를 돌릴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월, 2월 이미 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좀 급격하게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더 갈 수 있다라는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참 좀 저도 좀 이 보면서 느꼈던 게, 방위 산업을 하는 회사긴 합니다만 배당도 준다. 아, 역시. 또 배당 매력도 거기에 또 네, 깔려 있습니다. 1.5% 정도 배당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약간 배당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주가를 더 부양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방산도 배당을 하는구나라는 측면.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더 그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증시도 매력인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전쟁은 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K방산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자,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될까요? 최근에 좀 많이 거론됐던 이제 종목이 LIG 넥스원. LIG 넥스원에 예. 천궁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유럽 이제 UAE에서 지금 유럽 아메리메트 쪽에 뭐 예. 천궁 2라고 하죠. 2조 6천억 정도 지금 규모 수주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올해 연말 잔고가 1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LIG 넥스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봤을 때 인식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방산 뭐 항공하면 한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죠. 그게 먼저 네, 떠오르긴 그래서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중에서 좀 네. 잡히기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봤을 때 좀 디펜스 쪽 네. 작년에 수주 잔고가 지금 뭐 한 4조 8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연초에 이집트 K9 2조 수주. 그러니까 사실 참 해외에서 수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긍정적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방산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좀 이 우주항공하고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올해 또 발사가 예정돼 있지. 이게 아,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6월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산 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우주항공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지의 네. 세계 중에 하나. 그렇군요. 지금에서 봤을 때 좀 더 사업성에 좀 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신성장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고리 함께 하셨습니다.